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종목에 대한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137번님의 아세아 제지 문자로 왔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원의 비중은 지금 좀 적게 들고 계신 것 같아요. 10% 정도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는 좀 62.2%나 감소가 됐고, 좀 이런 거 보면은 또 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에 흘러가지 못하고, 뭐 아직 제지 종목들은 주르륵 밀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차트적인 측면이나 3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들도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좀 더 두고 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합니다. 이게 종이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에 그 한때 그 이제 뭐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고 종이 빨대 쓰자 막 이런 에코로 가면서. 네, 그때 잠깐 유행을 좀 했었는데 그 뒤로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또 뭐 옛날만큼 그런 종이 물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게 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지만 요즘에 이제 뭐 전자책 이런 것도 또 나오잖아요. 실제 종이책보다도 그런 것들이 종이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이 가라앉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트레이드 관점으로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사이에 수익을 내려고 가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배당을 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들고 계신다면은 8,400원이라는 가격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해볼 만한 금액이고 하니까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어요. 물론 이번 실적이 좀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배당을 줄 것 같거든요. 요거 화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격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차트를 한번 쭉 이렇게 길게 보면은 올해 3월달 기준으로 10,000원까지 갔었어요. 뭐 그때는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다 할 재료가 없었어요. 사실 이 회사가 뭐 나빠졌다기보다는 큰 재료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서 이제 8,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대략 한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의 파란색 화살표들이 막 있으면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거기까지 반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실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실적보다도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배당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배당이 5.8%를 줬어요. 이 정도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5.8% 굉장히 많이 줬고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좀 덜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만큼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4% 이상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한번 고민 한번 잘 해보시고 요거는 배당 받고 나서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 겨울 지나고 내년쯤에 파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요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지나고 내년쯤 팔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네요. 크게 손실 거는 아니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너튜브에 유리나 형님께서는 오늘 패션이 장대 양복이네요. 이렇게 해서 또 맞춰주셨어요. 승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임만님께서 유경훈 전문가님이 삼성전자도 공략주로 넣었는데 이거 돗자리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딱 그 공략주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던 거를 또 찝어주셨어요. 우리 유경호 전문가님 삼성전자 네. 옛날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근데 11월 달에 되면은 보자고 했던 거를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근데 딱 오늘이 그날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바닥을 맞춘 건 아니지만 이제 11월 달이라는 부분 큰 흐름에 대해서 두고. 네,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는 오늘은 비록 좀 아침 대비 밀리고 있으나 네. 이제 저는 추세가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잘 갔었지만 이제 한동안은 삼성전자로 분위기가 좀 옮겨졌으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49,900원에서 56,000원까지 올라오면서 갑자기 한 10% 뛰니까 바닥에서 살 걸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조만간 또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바닥을 잘 본 것처럼 새롭게 들어가실 분들이나 추가 매수하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곧 오니까 오늘 올랐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차분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6만 5천 원 삼성전자가 안착해야 추세전환 확실히 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전문가님 입장에서도 이걸 동의하시나요? 뭐 추세전환의 완벽한 뭐 가격대 라인을 말씀해 주신다면 언제가 되는지 가격 라인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바닥이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추세전환이 된 거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 올라가는 과정이 막 우리가 근데 V자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급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바닥을 만들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온 이거 지금 이틀 만에 10% 올랐는데 또 다음 이틀 동안 10% 올라가나?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단기에 올라온 만큼 조금 눌렀다 갈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예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6만 원 이상 올라가면은 6만 5천 원 이상 올라가면 분명히 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 가서 사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늦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11월 달, 12월 달에 한 달 반 남았잖아요. 한 달 반을 놓고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주주분들 기다리시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과 1월에 분할로 조금씩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어서 5917번님이 하나오션 얘기해 주셨어요. 34,000원에 50%. 이거 꽤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 게 빠질 때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오션 느리지만 그래도 네. 좀 강한 종목 하면은 저는 조선주에서 하나오션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뭔가 시원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조선주나 하나오션 투자하시는 분들께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필요할까요? 이 조선업종 역시도 이 트럼프 정부 수혜주로 많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트럼프 수혜주들이 약간 꺾이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원래 트럼프 정부 피해주라고 하는 2차 전지가 또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가 취임을 하는 내년 1월까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은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고 상당히 괜찮고 이번에 4만 원대에서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과정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이 좀 끝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등을 했을 때 4만 원이라는 주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길게 보면 뭐 4만 원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뭐 5만 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좀 짧게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4만 원대 여기 매물이 좀 있는 편이고 작년 가을쯤에 4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분명히 거기서 물리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4만 원대 위로는 매물이 있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를 빠르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또 막 밀렸다가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만 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만 보시고 그 사이에 4만 원 돌파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가져가 보시고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도 더 가지 못하고 오히려 뭐 빠져서 내 매수가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비중이 크시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은 오늘 한 반 정도 파시고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만 원 돌파를 하면 좀 더 가져가 보고 4만 원이 매물대니까요.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통해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하나오션 들고 계신 분들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 종목 사연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026958-9082번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너튜브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뭐 내각 교통부의 최우선 프레임워크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거 댓글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인수팀에서 자율주행 규정 완화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사실 관련해서도 뭐 관련 섹터들에 좀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훈풍의 효과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래도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변화되는 건 없네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음. 뭐 피런티어라든지 뭐 시어소프트테크 네. 다 막 두 자릿수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해서 지금 자율주행차가 올라가긴 하는데 굳이 이거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거 조만간 또 내려오거든요. 어차피 이거 트럼프 테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는
이번에 이제 수혜주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한 1, 2주 뒤에 분명히 저거 지금보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눌릴 때. 네, 그때 사시면은 지금 수익 내신 분들처럼 좋은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잊어버리지만 마시고 잘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섹터를 만약 들어가고 싶다면 눌림목을 좀 네. 이용해라. 지금은 좀 너무 급등세가 나타난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4978번님이 대상 홀딩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11,200원에 지금 20%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200원이면 손실권이고 오늘은 특히나 뭐 5%대로 빠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엄청난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와 이거 보면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봐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장이 너무 좋아서 같이 그냥, 오른 거예요? 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그냥 일제히 올랐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 회사가 그 대주주 지분이 엄청 크거든요. 이 지주사다 보니까 지금 대주주 지분이 한 67% 정도 되니까 거의 흔히 말하는 뭐 품절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준품절주급으로 시장에서 취급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종목이고 지난주에 이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지만 글쎄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하고서 답답하던 주주분들을 아마 지난주에 팔았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이 종목의 장점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큰 기복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또 지금 배당도 또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을 뭐 크진 않지만 한 2에서 3% 정도를 꾸준히 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를 줬고요. 재작년에는 3.4%를 줬어요. 그래서 배당 어느 정도 주는 기업이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작년보다 배당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올해 1분기, 2분기만 해가지고 거의 1,000억 원 정도 매출 그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작년 1년 영업이익이 1,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배당은 더 뭐 많이 줄 수 있겠죠. 저도 한 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당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주가는 평소에 움직임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 종목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한식 음식들이 막 해외 수출되고 했을 때 그때가 올 여름이었는데 그때 한번 인기가 있고 나서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런 테마가 언제 또 불지 아직 뭐 정확한 기약은 없지만 주가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우리 8월 달 급락장, 9월 달 급락장, 10월 급락장 3번이 있었는데 3번의 급락장 동안에도 주가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은 일단은 없다고 보고 실적 잘 나왔고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가는 거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배당도 타고 하면서 매수가 넘어서 대략 한 매물대를 제 차트로 보니까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뭐 사신 금액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요거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준 품절주급으로 좀 취급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스러움은 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기다려 보는 걸로 비중에 대한 5% 10%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0398번님이 사마 알미늄 얘기를 해주셨는데 52,000원에 25%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손실권 당연히 지금 상황인 건데 그래도 오늘 6%대를 올라가니까 이거 물타고 평단가만 좀 낮춘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중국에서 알루미늄 구리 세급 환급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오늘 국내주도 네, 급등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좀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이게 저는 이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와 이제 중국 정부가 사실상 어느 한 곳도 굽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히토류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 반등 나왔고 실제로 알루미늄 그 선물 시세가 올라가면서 오늘 관련주 반등을 좀 하고 있죠. 대신 이제 사마 알루미늄은 그런 어떤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지만 아쉽게도 올해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작년 대비 지금 눈에 띄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52,000원 괜찮아요. 그 정도는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 반등하는 게 저는 어떤 변곡점으로 보여요.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매물대가 코앞에 쌓여있는 매물은 한 5만 원 정도인데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다음 쌓여있는 매물대가 아마 한 6만 원, 7만 원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크게 보면 한 뭐 7만 원 정도
보여지니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해보다는 저점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타이밍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더 사시기에는 비중이 25%뭐 사람에 따라 좀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었으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잘 가져가셔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그 사이에서 파시면은 딱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미중 간의 관계가 많이 틀어질수록 수혜를 보는 종목이니까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막 좀 보면 괜찮은 종목으로 사마 알미늄 얘기를 해주셨고 반등하는 게 변곡점 좀 보인다고 하니까 돌파 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또 문자 상담 왔는데요. 이번에 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5만 원에 네. 35%요. 5만 원에 35%. 그때 들어가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래가지고. 백화점주 사라고. 지금은 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마음은 어떠세요? 이거 그냥 손절하고 싶은데 네네. 이제 최대한 덜 손실 보고 좀 손절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말이니까 저희 빠르게 또 하나씩 잡아드릴게요. 네. 사라고 해서 좀 샀는데 그게 좀 고점이었어요. 9월 27일 때. 그리고 네네. 지금 쫙 빠져가지고 야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나오고 싶어요. 연말은 사실 백화점 많이 가니까 그렇죠. 여기에 좀 성수기에 뭔가 효과를 받지는 않을까. 사실 전 이런 생각 좀 드는데 매도 타이밍 언제로 보세요? 그러니까 백화점 이번에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자회사 실적이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또 좋은 평가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올라갈 만한 내용이 지금 뚜렷하게 없는 상태였었는데 다행히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5만 원이면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최근에 그 10월 11월 달 하락장을 생각하면은 5만 원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 이제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 백화점 관련 기업들은 결국 경기를 많이 타게 되고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일 거고 아마 중산층이나 그 이하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경기라고 느끼실 거예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경기가 결코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지금 매출이 나는 것보다도 요즘 어떻죠? 최근까지도 네이버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지금 막 광고를 많이 하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이 오히려 좀 대세가 되고 있단 말이죠. 더 저렴한.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이번 실적 뭐 그냥 나쁘지 않게 나왔고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만한 내용은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올해 지나고 내년에 좀 금리 좀 떨어지고 경기 좀 좋아지고 하면은 그때 좀 좋아지겠다. 이 정도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만 원까지 기다리시는 거 기다리면 가능해요. 내년쯤에는 분명히 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지겹다, 지루하다 하시면은 손실을 좀 줄이는 구간. 제 차트에는 4만 6천 원, 4만 7천 원 여기가 매물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구간 대비 한 10% 정도만 올라가면은 그쯤에서 좀 일부 손절을 하시고 더 강한 정보로 갈아타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 랠리가 저는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통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잘 빠져나오는 게 차라리 좀 낫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들어보시면서 시청자님 네. 타이밍 전 잡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1년 네. 정도 묻어두시면은 이거 은행 넣어놓는 것보다는 수익 많을 훨씬 나아요? 거예요. 네네. 이거 근데 이미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 이미 갖고 있었는데 또 1년이요? 이 얘기인 것 그러면 같아요. 6개월 정도만 갖고 계시면은 네. 본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6개월 정도는 보유 가능하시죠? 네, 그럼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6개월 정도 적금한다 생각하시고 그때 한번 빠져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땐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커피 쿠폰 혹은요 선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026958-9082번 전화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또 빠르게 가볼게요. 6104번님이 이수페타시스 들고 계세요. 지금 37,000원에 이분도 또 비중이 커요. 50% 종목이에요 라고 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그룹이고 지금 21,400원에 등락을 이어가니까 손실폭이 좀 있어요. 비중을 확대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자니 계속 빠지고 약간 그때 삼성전자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그 이수페타시스가 뭐 유상증자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유상증자 여파가 너무 큰 거 네, 아닌가?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막 반등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거기서 이제 악재가 공시가 나오니까 이제 그쵸. 투자들이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이제 호재도 좀 있고 분위기가 좋을 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타점이 좀 좋지 않았나, 나쁘지 않았나. 가뜩이나 장도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실망 매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손절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신용을 동반해서 엄청나게 매수를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들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손절들 들어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외국인들만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악재가 나온 첫날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의 경우는 이제 2만 원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여기 이제 리포트에도 좀 나오는 게 뭐냐면 신뢰를 잃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종목을 못 믿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이 종목이 반등을 할 거다 그런 부분들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고 지금 오늘 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장 초반 대비 밀린 건 사실이지만 오늘 같은 장에 그래도 양봉 정도는 나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아직까지 저는 매물이 좀 나올 만한 매물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에서 브레이크가 잡힐지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도 지금 아직은 딱히 그림이 안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차트 지금 보고 계시죠? 이 종목이 작년에 얼마짜리였었냐면 5,000원짜리였어요. 5,000원짜리가 올해 5만 원, 거의 6만 원까지 갔으니까 진짜 이게 지금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락에 이제 이게 꺾이면은 다음에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가 관건인데 한 2만 원 근처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2만 원쯤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막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쯤 빠지면은 한번 돌릴 때가 됐다.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의 경우는 사실 추가 매수나 아니면 이번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춘다면 장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50% 정도 비중 들어가셨으니까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으실 것 같아요. 비중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반등을 한번 하긴 할 텐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3만 원 넘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 뭐 29,000원, 25,000원 사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쯤에서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종목에 대한 좀 그 부분을 좀 덜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이거는 이제 깎아내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예상하기로는 올해 연말에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은데 그 반등 구간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상하는 구간은 3만 원 가기 전인 한 25,000원, 잘 가면 29,000원 그 정도로 보거든요. 그쯤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게 더 주식 운용하는데 좋아 보이니까 올 연말 반등을 통해서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여놓자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25,000원대 비중을 좀 줄이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유중 발표하고 이러면 또 주가에 타격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종목들의 이슈들 네 종목 좀 묵은지로 묻어놨는데 악재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좀 꺼내 보시면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또 5358번님의 파미셀 보겠습니다. 5,200원에 와 30%라고 하는데 지금도 쭉 빠져 있고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3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전년 동기로는 좋았어요. 150% 증가했고 그리고 AI 바이오 소재로 좀 급성장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빠져도 빠졌다. 이런 종목을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떠세요? 장기 투자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장기로 본다면? 네, 지금 이제 바이오제약 업종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간다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재료가 있어야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파미셀의 경우는 이번에 실적을 잘 나왔다는 게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고 이 회사가 지난 8월 달에 급등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뭐 때문에 갔냐면은 이제 전염병, 엠폭스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행들이 겨울 되면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코로나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겨울만 되면은 또 막 확산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질병이 돌면은 주가 한번 크게 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타이밍 5,200원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고 장이 나빠서 좀 밀렸던 것뿐이지. 이제 바이오제약주에 하나 우려되는 거는 그건 있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그 임명한 장관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이 백신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쪽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래서 실제 금요일 날에는 미국 바이오제약주가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빠질 때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미셀의 경우는 그거랑 좀 무관하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또 전염병이 다시 한번 돌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제약주 중에서 흑자 나오는 기업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도 다 열어보면 다 적자예요. 근데 파미셀은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또 흑자 기업인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저는 보유하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보다 좋을 거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가져가시고요. 어느 쯤에서 목표가를 잡고 파시면 좋을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5,5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더 길게 보유가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6,500원까지 좀 크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략을 좀 잘해보면 지금 현재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미셀 좀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굉장히 또 책을 또 엄청 빨리 왔다. 댓글에 보니까 책 선물은 되게 빨리 오는데 또 먹는 선물 좀 늦게 오나 봐요. 이 부분 저희가 꼭 참고해서 책도 먹는 것도 커피 쿠폰도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저희가 빨리빨리 해야죠. 이어서 지누스도 살펴볼까요? 지누스는 지금 1037번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24,500원에 40% 비중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매트릭스 쪽으로 해서 최근에도 많이 네. 종목 상담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건 되게 친근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뭐 소폭이나마 수익권에 있다는 거는 좀 좋은 거고 소실권에 있어도 지금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을 오히려 잘 보고서 투자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도 참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에요.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 회사가 이제 텐트 이런 거 아웃도어 캠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올해 상반기 적자가 나왔다가 이제 하반기 미국 매출 때문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겨울에 또 밖에 또 야외 외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추운데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네. 겨울에 가요. 그렇죠. 네. 요즘 또 날씨 단풍도 아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크게 되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에 대한 실적까지도 전망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에서 이득이 난 거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세를 매길까 하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첨단 분야에서는 이미 관세가 벌써 얘기 나오고 있죠.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매길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배제하고 그냥 회사만 놓고 봤을 때는 좋죠. 잘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화장품 같은 느낌이잖아요. 화장품주도 수출돼서 대박 신화를 썼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은 괜찮아 보인다. 그렇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는 지금 있는 상황이고 매수 타이밍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저점이 11,000원
그리고 지금 24,000원이죠. 어떤 사람은 올해 초에 사가지고 지금 100% 수익이신 분도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을 좀 더 밀려서 모아가서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비중 40%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만약에 5% 10% 갖고 있다 그러면은 빠지면 더 사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40%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부근 또는 매수가보다 위에서 좀 세금 수수료 계산해서 손해 없는 구간에서 좀 줄여 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뭐 10%대까지만 줄여 놓으신 다음에 밀렸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가 전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눌릴 때마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 왜냐하면 북미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매트릭스 되게 많이 팔리고요. 캠핑용품도 사실은 뭐 봄, 여름, 가을 아니라 겨울에도 좀 많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주가도 되게 조용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스타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게임주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37번님이 17,000원에 넥슨 게임즈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10% 비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게임 섹터는 사실 지금이 좀 성수기고 사실 지스타 때문에 뭐 좋을 거다 기대가 뭐 다 반영된 지금 상태여야 되는데 주가가요 반영도 안 한 것 같고 계속 빠지기만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증명이 필요한데 증명을 해주는 게 바로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넥슨이. 근데 그래서 주가에는 왜 반영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게임 섹터를.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식한다 그러면 대부분 삼성전자부터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 섹터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인식이 몇 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중국에서 그 막 규제하고 하면서 그랬던 게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게임 업종은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뭐 미국의 로블록스라든지 게임 회사들의 주가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쪽도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 봐요. 이번에 넥슨 게임즈가 이제 신작, 뭐 퍼스트 디센던트라든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던전 앤 파이터 신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지금 3분기 실적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 나온 건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460억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던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연간 실적을 뛰어넘을 정도의 실적을 한 분기만에 해버렸어요. 대신 이제 4분기는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3분기보다는 못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실적은 작년 실적보다 몇 배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제 거의 기정 사실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 분위기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 차라리 지금 같을 때 남들이 안 보는 게임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17,000원 가격 충분히 저는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2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한 것도 있고 24,000원을 제시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부근까지 가는 데는 제 차트로 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 차트에서는 매물대가 21,000원부터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만 원 근처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비중 10%니까 추가 매수 담는 것도 저는 전혀 부담 없이 들어가서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괜찮고 17,000원 충분히 돌파되고 2만 원까지도 심지어 나는 보고 있다. 게임 섹터를 여러분들 이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오히려 의견을 긍정적으로 주셨네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좀 아쉽지만 봐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12시에 저희 종목 상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